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오늘은 만년필 하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간첩이라는 붉은 딱지를 달고 살아야 했던 삼남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68년 만년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결과 올해 1월에는 삼남매 중 장남인 고 김태주 할아버지가 또 지난달엔 남동생과 여동생이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삼남매 중 둘째 고 김태우 할아버지의 아들 김성근 씨가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 잃어버린 세월을 위로하기에는 축하한다는 이 한마디가 참 뭔가 가볍고 또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무죄를 가족이 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고 김태주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되시는 거죠? 네, 큰아버지. 1968년에 방공법 또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2년 동안이나 하셨는데 그 당시에 왜 간첩으로 이렇게 몰렸을까요? 반국가 단체로부터 그 물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지령을 받아가지고 네.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죄명이 그렇게 돼가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김성근 씨의 아버지는 고 김태주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고 김태호 할아버지신 거죠. 당시 형한테 받은 만년필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억울해 하시던가요? 아버지는 순수하게 지역에서 농사 일에만 전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에게 전과자의 그 가족이란 그 오명을 씌울까봐 일체 뭐 일에 대한 뭐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얘기로만 듣고 나중에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갓난 아이 1살 좀 넘고 둘째를 가졌을 때 아버지마저 이제 그 2달 동안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집에 온 모습이 어머니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지금도 뭐 어머니는 그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계시고요. 네, 그런. 근데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했다고 해도 당시에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왜 판사들은 그 유죄를 계속 판단을 했을까요? 유죄라고. 당시는 그 국가가 그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에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통치를 방공법하고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에 대한 사건이 있으면은 항소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기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삼남매가 함께 재심을 청구를 했죠. 근데 이때는 뭐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뒤라서 김성근 씨가 직접 같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 고 김태주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고받기 19일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웃긴 게 어떻게 간첩은 무슨 간첩인지 그게 참 이해하고 한평생을 누구보다도 제주 그 농업 발전과 감귤 산업에 대해 가지고 전념해 하신 분이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돼서야 이게 과거의 그 잘못된 허물을 이렇게 벗겨지는가 했는데 이것을 몸소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점에서 가족이 한 사람으로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5년에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2019년이 돼서야 이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당시에 그 수사 기록을 저희가 그 찾으려고 했는데 수사 기록이 전부가 폐기가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국가에서도 이런 점은 좀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신중히 을 해가지고 이 늦어진 원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김성근 씨 아버지 그리고 고모께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모는 이제 70이 넘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반세기를 지나서 이제 홀로 받게 된 선고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모께서는. 오늘도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나오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힘으로 그 조사받고 고문받고 이게 상당히 큰 당시에 충격으로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뭐 좀 뭐 청각 장애도 있고 어느 누구한테 쉽게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비롯해서 고모 또 이제 큰아버지 모두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그쪽에 그 인권을 많이 하시는 그 변호인 통해 가지고 현재 맡고 있는데 그분과 추후에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은 인원해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작고하신 두 분이 생존에 계셨을 때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